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킹 부킹TV의 차영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킹TV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흐름과 노하우, 제가 꿀팁까지도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부동산 분양 일 쪽에서 약 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소형주택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분양도 하고 컨설팅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막막함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킹 TV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할 테니까요. 이 부킹TV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 부동산을 약 한 4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주택,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 그리고 네 번째는 땅. 이렇게 4가지로 조금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가지를 오늘 이 시간엔 다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아파트와 소형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장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살면서 개발 호재를 바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파트로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랐다, 부동산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다 기준점을 아파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는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효과를 좀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가장 꺼리낌 없이 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주변에 갑자기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철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어떤 대형 호재로 인해서 내 집값이 오르는 경우를 아마 많이들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마곡단지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집값을 오롯이 다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장점은 제일 많이 오른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파트만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르기는 하지만 그 외적으로 따라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주택 모든 부동산들은 다 같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두 번째는 부동산은 3대 요소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수익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성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이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를 걷어들이냐. 이게 바로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아파트랑 접목을 시켜보면 아파트는 초기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셨던 분과 다 완공이 돼서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셨던 분들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수익률로 봤을 때도 내가 분양받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만큼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은 또 뭐냐? 안전성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안전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성이라고 하면 그만큼 주변에 배우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음으로써 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들 그게 안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동산 3대 요소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환금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환금성은 내가 이제 이 아파트에서 5년 내지 10년을 살았다가 내가 이제 팔고 싶어.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라도 팔리는 어떤 이런 황금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이 황금성이 또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어느 시기에 매도를 하더라도 빠르게 매도가 되는 게 바로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런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을 다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단점이라는 게 있겠죠. 아파트 단점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아파트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아파트가 서울 지역 내만 보더라도 다 거의 6억에서 7억, 뭐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10억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빼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파트는 좀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금액적으로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시면 요즘 9억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오로 진짜 내가 현금 부자들만 정말로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6년 전, 7년 전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갭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갭 투자가 많이들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세가율이 약 한 80에서 90%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소액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요즘 이 시기에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약 한 40에서 45%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좀 많이 오른 곳이 거의 한 50%까지 형성이 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전세가율이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내 투자하는 금액이 좀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이 약 한 10억 정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전세가 약 한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약 한 6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는 투자 철학이보다는 오히려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점 두 번째는 세금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가 큰 평수들 위주로는 세금 부담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요즘은 뭐 85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아니면 59제곱미터 이하 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내가 낼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과중이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가구 1주택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요즘은 많이 과중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적으로 좀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단점 세 번째는 월세를 받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보통 매매 아니면 전세예요. 뭐 반전세 개념으로도 많이들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런데도 그 비중 자체가 뭐 2억에 뭐 70, 뭐 1억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세랑 매매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뭐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이자율이 뭐 신혼부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1%? 이 정도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를 아파트를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파트는 월세 목적이 아닌 전세나 매매 목적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단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40에서 45%밖에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으로 좀 과중이 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요즘은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적으로 과중되는 부분들 그리고 더 큰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좀 뚜렷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월세를 받지 못한다. 월세보다는 오히려 전세라든지 매매에 대한 평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월세 목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뭐 오피스텔도 떠오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다세대 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 여러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소형주택은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파트랑 좀 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좀 금액이 좀 비싼 부분이 있다면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약 한 절반 가격으로 매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소형주택에 많이들 투자하시는 게 이런 어떤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노후 준비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달달이 월세를 100만 원, 120만 원씩 받고 싶어. 근데 아파트는 너무 금액도 무겁지만은 월세를 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전세가 많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소형주택은 오히려 월세 사시는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분들, 이런 분들도 가지도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형주택은 월세 목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형주택 장점 세 번째는 바로 세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즘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이런 소형주택에도 세금적으로 많이 절세가 되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면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양도세도 혹시 이제 10년을 장기 보유했을 시에는 70% 공제를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세금적으로 절세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겠죠. 아파트도 단점이 있는 것처럼 소형주택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뭐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소형주택은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가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뭐든지 부동산을 끌고 가는 어떤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파트인데, 당연히 아파트가 오름으로써 다른 것은 다 같이 안 오르냐? 아파트가 오른다면 다 같이 편승해서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트를 5억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 수익률 100%를 보려면 5억이 올라야 돼요. 그렇게 아파트가 단기간 내에 5억이 오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가 3년 내지 아니면 5년 안에 5천만 원만 벌면 내가 100%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점 아닌 단점이 많이 오르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아파트와 다르게 또 황금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내가 이 시기에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가 그 집을 매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땅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전세분도 같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값을 뭐 약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올린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2년 내지 4년, 6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분이 오히려 이 집을 매입을 해서 내가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경우들, 이렇게 오히려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다세대 주택은 보통 준신축 기간이 보통 한 5년 내지 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그때 내가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매도가 되지가 않는다. 7년 뒤에 내가 신축에 대한 시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신축이 현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내 물건을 오히려 안에를 리모델링을 한번 꾸며보세요. 새롭게 신축처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의 가격에 대비해서 약 한 2천에서 3천만 원만 좀 싸게 내놓으신다면 충분히 황금성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1년 사고 바로 파는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조금 길게 보유를 했을 때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도 전략이 잘 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와 소형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이해가 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저는 직접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브리핑을 하고 제가 손님들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권유를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오는 단점과 장점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점이 크다고 해서 이 물건은 안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이 장점이 이 단점보다 더 크다면 한 번쯤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 우리도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갤럭시를 쓸래, 아이폰을 쓸래, 그랬을 때 나한테 맞는 거는 아이폰이 더 맞아, 아니면 갤럭시가 나한테 더 맞아 라고 하신다면 그 물건에 어떤 단점이 있다고 해도 장점이 크고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불안한 요소를 조금이나마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킹TV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